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쌍둥이 아이를 가진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제 나이 또래에 비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컸냐고요? 맞아요. 사실 저는 평범한 제 또래들과는 달리 조금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와는 나이 차이가 조금 나는 30대 후반이에요. 남편과는 뭣도 모르던 대학교 신입생 시절, 당시 제가 알바하던 대학교 근처 맥주집에서 알바생과 손님으로 만났어요. 남편은 저와 10살 차이가 났는데 실제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땐 저보다 나이가 많아 봐야 서너 살쯤 많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당시 저는 남동생이 있어서 연하나 동갑은 별로 이성으로 느껴지지 않았고 연상을 좋아했는데 남편이 딱 제가 상상해왔던 연상의 느낌이었거든요. 풍채도 좋고 나이에서 오는 여유로움이나 능숙함 같은 것이 좋았죠. 대학가 근처 맥주집이다 보니 부어라 마셔라 마시고 인사불성이 된 남자 학생들이 많아 곤란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한쪽 구석에서 친구와 술을 마시고 있던 남편이 그런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늘 벗어나게끔 도와주었죠. 좀 웃긴 이야기긴 하지만 남편이 그때나 지금이나 인상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런 다소 험악한 인상을 가졌는데도 저에게만큼은 다정하고 상냥했어요. 그런 반전 매력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진산 손님에게 시달리고 있을 때였어요. 어이, 거기 서빙하는 여자애. 너 지난번에 교양 수업에서 나 봤지? 신입생? 네? 아, 네. 나 너 맘에 들더라. 연락처 좀 줘봐. 네? 연락처는 좀... 야, 나 니네 과에 친한 선배 많아. 어떻게든 알아낼 수 있으니까 좋은 말로 달라 할 때 줘라.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진상을 부리는 손님은 저도 강의실에서 얼굴을 본 적 있는 탁과 선배였어요.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게 불편해서 자리를 피하려는데 손목이 붙잡혔어요. 야, 달라고 번호. 내 말이 말 같지가 않아? 이걸 확. 그때였어요. 구석에서 친구와 조용히 술을 마시고 있던 지금의 제 남편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왔죠. 야, 야, 야! 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진짜 손 안 떼? 아무튼 이 대학생 것들이 문제야. 몇 학번 일찍 들어온 게 유세인 줄 알고 사회 나와봐라. 그딴 거 다 소용없다 임마. 아니, 아저씨 누구세요? 다소 험악한 인상을 가진 남편의 얼굴을 본 남자들은 슬쩍 겁을 먹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테이블에 워낙 많은 인원이 앉아있던 터라 곧바로 다시 자신감을 얻은 듯 패기 넘치게 자리에서 일어났죠. 나? 이 집 단골. 얘 나랑 만나기로 했거든. 건들지 마라. 뭐라고? 야, 진짜야? 이 나이 많은 아저씨랑 사겨? 네가?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더라고요. 맞다고 해도 문제, 아니라고 해도 문제인 것 같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제 손목을 잡고 있는 남자의 악력이 점점 거세졌어요. 왜 말을 못해? 사귀냐고. 네, 그러니까 손 좀 놔주세요. 결국 압박감을 못 이기고 저도 홧김에 동조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김 샌다는 듯 제 손목을 놓은 남자가 자리에 털썩 앉았어요. 에이, 이런 취향인 줄은 몰랐네. 아저씨, 가세요. 임자 있는 애인 줄 몰랐으니까. 그제서야 기싸움은 끝났어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나서서 진상을 퇴치해준 적은 많았지만 이렇게 대놓고 저랑 사귀는 척 저를 보호해준 적은 처음이라
기분이 얼떨떨했어요. 평소라면 고맙다고 서비스로 드렸을 과자 안주도 너무 어색해서 선뜻 못 내놓겠더라고요. 뭐야? 오늘은 왜 과자 안주 안 줘? 드릴게요. 내가 사귄다고 해서 싫었나 봐.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놀라서. 놀라긴 뭘 놀라. 진짜 사귈 것도 아닌데. 어색하게 웃음을 흘리며 과자 안주를 테이블 위에 올려두자 손님이 제 눈을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나이 차이 많이 봐? 아니요. 딱히 보진 않아요. 그럼 진짜 만나볼래?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이 마음이 쉽게 동하더라고요. 평소 듬직한 남자를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고 무서웠던 상황에서 구조해준 것도 고마워서 그날로 연락처를 주고받았어요. 자신을 진석이라고 소개한 남자는 그날 이후로도 꾸준히 저희 가게 단골로 왔어요. 야, 너는 학교에 깔리고 깔린 또래 남자들을 두고 왜 벌써 굳이 차이 많이 나는 남자를 만나냐? 그냥 어차피 또래 남자애들은 별로 이성으로 느껴지지도 않아서. 야, 냅둬. 자기가 끌리는 남자 만나는 거지. 그래도 너무 오래 만나지 마라. 20대 남자는 20대 때만 만날 수 있는 거야. 그 남자는 좀만 만나다 마라. 몇 년 만나면 바로 결혼 얘기 나온다. 결혼은 무슨. 나도 결혼 생각까진 없어. 친구들은 제 첫 연애 대상이 10살 차이 나는 남자라는 것에 처음에는 만류했지만 저는 나름대로 좋았어요. 다만 친구들의 염려처럼 저와 남자친구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탓인지 노는 스타일이 달라서 자연스레 제가 맞추게 됐어요. 저는 나름대로 20살 첫 연애, 첫 남자친구라 바깥으로 데이트도 많이 하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활동적인 것들도 많았는데 남자친구는 이미 할 거 다 해봐서 그런지 별로 활동적인 데이트를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저도 평일엔 아르바이트 끝나면 피곤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저희는 집 데이트를 자주 하게 됐어요. 연애 초 몇 달 동안은 그냥 얼굴만 보고 있어도 좋고 저도 일 끝나면 피곤했으니 집 데이트만 하는 것에 딱히 큰 불만은 없었는데 그게 반년 넘게 지속이 되니 어느 순간 살짝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엔 그게 다툼으로 번졌어요. 오빠는 나랑 나가서 놀기 싫어? 생각해봐. 우리 반년 넘게 만났는데 추억이 하나도 없잖아. 어디 좋은 식당을 간 적도 없고 커피 한 잔을 분위기 좋은 데서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 다 돈 낭비야. 네 나이 때는 그런 게 재미있을지 몰라도 조금만 나이 먹어봐라. 다 부질없는데 돈 쓰는 거야. 서로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꼭 그런 데를 가야만 데이트야. 그래도 내 친구들은 다 남자친구들이랑 영화관도 가고 놀이공원도 가는데 우린 집에 누워서 뒹굴거리는 데이트만 하는 게 좀 속상해. 맨날 집에 있으니까 연애하면서 같이 찍은 사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알겠어. 그럼 다음 주엔 꼭 나가서 데이트하자. 내가 데리고 나갈게. 응? 진짜지? 그래, 약속해. 어린 여자친구 만나는 내가 감수해야지 뭐. 뒷말이 좀 찜찜하긴 했지만 어쨌든 다음 주에는 남들과 비슷한 평범한 데이트를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기분이 들떠서 못 들은 척 넘겼어요. 더 이상 싸울 힘도 없고 어쨌든 제 말을 들어준다고 하니 별로 따지고 싶지도 않았죠. 그렇게 대망의 다음 주가 되었어요. 소개팅이라도 나가는 양 설레는 마음으로 한껏 꾸민 제 앞에 남자친구는 헐렁한 추리닝에 반팔 티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첫 바깥 데이트라 약간 꾸민 모습을 기대했던 바람에 실망도 컸죠. 게다가 저 혼자 꾸미니
안 그래도 나는 나이차가 많이 나 보였는지 주변에서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는 시선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전 마냥 좋았어요. 그런데 좋았던 것도 잠깐이었어요. 오랜만에 영화관에 가서 팝콘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는데 속이 조금 미식거리더라고요. 정아야, 왜 그래? 표정이 너무 안 좋은데? 아, 갑자기 좀 미식거려서 아침에 먹은 게 좀 얹혔나? 뭐? 그럼 소화제 같은 거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여기 근처에 약국도 없잖아. 좀 있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뭐. 하지만 팝콘을 사서 영화관에 들어오자 진해진 팝콘 냄새가 역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영화를 보다 말고 헛구역질을 했어요. 왜 그래? 속이 많이 안 좋아? 아, 뭔가 계속 누글거리네. 결국 영화를 보던 중간에 영화관을 뛰쳐나왔지만 구역질이 나올 듯 말 듯 하면서 헛구역질만 계속 나오는 게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갑자기 쎄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그 길로 남자친구를 집에 보내고 병원으로 갔어요. 혹시나 해서 혈액 검사를 했는데 결과는 청천벽력이었어요. 임신을 하셨네요. 네? 뭐라고요? 임신이요? 정말이에요? 네, 7주 차인데 전혀 모르셨나 봐요. 정말 눈앞이 아득해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눈앞이 아득한 가운데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어요. 뭐야, 그렇게 갑자기 가버리고 지금은 뭐해? 오빠, 나 큰일 났어. 왜? 나 임신했대. 7주나 됐대. 뭐라고? 나 어떡하지? 우리 이제 어떡해? 잠깐의 침묵 후 들려온 소리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뭘 어떡해? 아기 지워야지. 병원에 알아봤어? 뭐? 아기를 지워? 나보고 지금 아기를 지우라고 하는 거야? 갑자기 생겨버린 아기의 존재가 당황스럽긴 했지만 제 선택지에 아기를 지운다는 선택지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았어요. 제 뱃속에 생긴 생명을 세상 빛을 보기도 전에 꺼뜨리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떡해? 그 아이를 우리가 키워? 너 아직 대학생이잖아. 내가 대학생이면 뭐? 우리가 만든 아기를 내 손으로 없애라는 거야?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그게 아니라 아직 너 앞길 창창한데 아기나 키우고 있으면 네 청춘이 아깝잖아. 웃기지 마. 그냥 나도 아기도 책임지기 싫어서 그런 거잖아. 아, 그런 거 아니라고. 네가 당연히 결혼 생각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거라고. 그러는 오빠는 나랑 결혼할 생각은 있고? 지금? 당장? 대답을 망설이는 남자친구 앞에서 한없이 서럽고 작아지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방문을 잠그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무슨 일이냐고 묻는 부모님의 말에도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혼자서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남자친구에게 다시 연락이 왔죠. 내가 너무 놀라서 생각이 짧았어. 너만 결혼 생각 있으면 나야 좋지. 나는 결혼 정년기이기도 하고 네가 너무 어려서 결혼 생각은 못했는데 나도 결혼한다고 나쁠 거 없는 것 같네. 지금 생각해보면 묘하게 기분이 나쁘지만 그때 그 연락이 제게는 한 줄기 구원처럼 느껴졌어요. 아무리 아이를 낳고는 싶어도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아빠 없는 아이로 키울 자신은 도무지 없었거든요. 아무튼 저희는 그렇게 부모님께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결혼하기로 했죠. 처음 이야기를 듣고
남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간 날. 저희 아빠께서는 당연하게도 노발대발하셨어요. 충분히 예상하고 있던 일이라 별로 놀랍진 않았지만 제가 미처 예상치 못한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뭐? 10살 차이? 자네 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이렇게 어린애를 만났으면 피임 하나 조심하지 않고 어떻게 임신을 시켜서 와? 아버님, 화나신 건 알겠지만 피임을 제대로 안 한 게 저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임신은 혼자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쌍방 책임이 있는 거니까 저한테만 너무 뭐라 하지 마시죠. 뭐라고? 이 자식이 뭘 잘했다고 눈을 똑바로 뜨고 대답을 해. 지금 네가 잘했다는 거야? 그게 아니라요. 임신을 제가 억지로 시켰냐는 거예요. 왜 저한테만 그러시냐고요. 그리고요. 정아가 어리긴 해도 얘도 알 거 다 아는 성인이에요. 딸이 선택한 일인데 따님한테 직접 따지셔야지. 왜 저한테 그러십니까? 정아만 아버님한테 귀한 딸이 아니고요. 저도 저희 집에서 귀한 아들이에요. 아니, 뭐 이런 자식이 다 있어. 이정아, 너는 어디서 이런 놈을 만나서는 아버지 허파를 뒤집냐? 어? 뭐 술집에서 만났댔나? 사람을 제대로 된 장소에서 만나야지. 맨날 술집 가서 술이나 퍼마시는 놈을 만나니까 이 모양 이 꼴 아냐? 그러는 아버님은 그 귀한 딸 왜 술집에서 술 파는 아르바이트나 시키셨어요? 그렇게 고상한 딸이면 집에서 온실속 화초처럼 키우시지 그러셨어요. 아빠의 혈압이 실시간으로 오르고 있는 것이 눈에 보여서 보다 못한 제가 나섰어요. 그만해. 우리가 잘한 게 없는 건 맞잖아, 오빠. 아빠, 속상하게 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게 맞아요. 그치만 아빠, 소중한 아기가 생겼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잖아요. 오빠랑 같이 잘 키워볼게요.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세요. 뭐? 너 지금 저 자식이 아빠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 아이고, 딸 자식 키워봐야 다 소용없다더니 내가 정말 분통 터져서 못 살겠다. 응? 아빠, 죄송해요. 그치만 지금 너무 흥분하셨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일이 커질 것 같아 남자친구를 끌고 나왔는데 남자친구는 불편한 얼굴을 숨기지 않더라고요. 아니, 나만 죄졌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많다고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버님이 나랑 만나는 것도 아닌데 왜 저렇게 못마땅해 하시는 거야? 네가 좋아서 데리고 온 사람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하시냐고. 아빠 딴에는 속상해서 그러시겠지. 거기다 이 나이에 임신까지 해서 왔는데 좋게 보시기 힘들긴 하실 거야. 우리가 앞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아빠도 우리 인정해 주시겠지. 그때까지만 우리 아빠가 뭐라고 하시든 오빠도 좀 참아줘. 말은 그렇게 차분하게 했지만 앞으로 결혼 과정이 순탄할 것 같지 않아서 걱정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 남자친구는 남자친구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진정시키느라 진이 쭉 빠졌어요. 게다가 남자친구 앞에서는 가만히 계셨던 엄마까지 전화하셔서 속마음을 내비치셨죠. 정아야, 엄마야, 혹시 그 결혼 꼭 해야겠니? 나도 그 사람 너무 별로야. 아무리 임신이 쌍방 책임이라고는 해도 나이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고 네 아빠한테 하는 것만 봐도 평소 성품이 어떤지 알겠던데 이런 사람한테 너를 시집을 보내도 될까 싶다. 엄마 걱정하시는 것도 아는데 오빠가 감정이 많이 상해서 그런 거지.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아기도 가진 마당에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아주세요. 걱정하시지 않게
저희 잘 사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다행히 엄마께선 제 설득에 별 말씀 없이 넘어가셨지만 그날 이후로 아빠의 극심한 결혼 반대가 시작되었어요. 심지어 남자친구 앞에서 대놓고 반대하셔서 갈등이 풀리기는커녕 고조되기만 했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저놈은 안 된다. 단순히 나이 차이 많이 나고 애부터 만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야. 어른을 대하는 태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저놈은 글렀어. 절대 안 돼. 다행이라면 다행인 건 그날 이후로는 남자친구가 이 악물고 저희 아빠의 반대를 묵묵히 견뎌냈다는 거였어요. 아빠, 오빠도 그날 이후로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오빠도 아기가 생기고 나서 많이 혼란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만 눈 감아 주시고 저희 믿어주세요. 네? 이 아이를 아이 아빠도 없이 저 혼자 키울 수는 없잖아요. 제발요. 아니, 정말 그냥 연애만 한다 해도 반대한 인성일 놈이랑 평생을 산다니. 나보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란 말이야. 어떻게든 아빠의 환심을 사보고자 선물 같은 걸 사서 갖다 줘도 아빠는 쳐다보지도 않고 도로 돌려보내셨어요. 남자친구는 저를 봐서인지는 몰라도 앞에서는 기분 나쁜 내색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나오는 길에는 제게 불만을 표출했죠. 아빠 입장도 이해는 됐지만 저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아빠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해서 남자친구 편을 들어주며 속상한 마음을 달래줬어요. 그렇게 치열하게 결혼 반대를 이겨내가는 과정 중에도 제 배는 점점 불러오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만삭에 가까워지는 제 배를 본 아버지가 혀를 쯧쯧 차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이 낳고 몸 회복하는 대로 결혼식장 잡아라. 아빠, 정말이에요? 진심이세요? 그래, 내일 모레 손주 나오게 생겼는데 너희는 이렇게 굳건하니 내가 더 이상 무슨 핑계로 말리겠니? 아버지는 허락을 하시고도 속상하신지 저희를 등지고 앉으셨어요. 저는 드디어 허락을 받았다는 기쁨에 눈물이 터져나오더라고요. 아빠, 감사해요. 저희 정말 잘 살아볼게요. 그래, 너만 행복하면 됐지. 씁쓸해 보이는 아빠에게 남편이 조금이라도 따뜻한 말로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지만 남편은 그동안 상처를 받아왔던 것도 있고 얼떨떨한지 멀뚱멀뚱 보고만 있더라고요. 그게 좀 아쉽긴 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저 드디어 이 길고 험난했던 결혼 승낙 과정이 끝났다고만 생각했죠. 저희 집에서 반대가 워낙 극심해 그동안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있던 시댁에도 드디어 인사를 갔어요. 처음 뵙는 자리여서 떨리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저를 못마땅하다는 듯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라고요. 어리다더니 그렇게 어려 보이지도 않네. 애를 뵈서 그런가? 애 낳으면 복상 늙어 보일 상이야.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그동안 저희 집에서 반대가 심했던 걸 알고 계실 테니 저를 어느 정도 못마땅해 하실 건 예상했지만 외모 가지고 대놓고 딴지를 거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때는 심지어 임신을 해서 알게 모르게 변해가는 신체와 외모 때문에 한참 스트레스를 받던 중이었어서 마음의 상처가 컸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상처였던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그래도 어린 게 좋긴 좋아, 엄마. 내 나이 또래 만났으면 더 늙어 보였을 거 아냐. 얘가 이래 보여도 어리긴 어려. 10살이나 어리니 애는 숨풍숨풍 찰락했네. 그래도
하도 집에서 반대를 한다기에 완전 소녀 같은 애인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네. 그냥 시커멓게 다 큰 딸내미 뭐가 그리 주기 아깝다고 그 난리들을 치는지. 내가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다 얘. 그때 눈치를 챘죠. 결혼하면 시월드가 열릴 거라는 걸. 하지만 어떻게 허락받은 결혼인데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었어요. 여전히 아이를 혼자 키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상태였고 아빠께 결혼 허락만 해주시면 잘 살아보겠다고 설득해왔던 시간들을 물거품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제 남편에게 상처를 준 만큼 저도 어느 정도 감수는 해야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의 거친 언행들도 한 귀로 듣고 흘러넘기려고 애쓰며 결혼 준비를 마쳤어요. 그 사이에 예쁜 쌍둥이 아들이 태어났죠. 아이를 낳는다면 꼭 2명을 낳고 싶었는데 한 번에 둘이 태어나니 신기하고 기쁘더라고요. 물론 그만큼 육아는 2배로 해야겠지만요. 갑작스레 식구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부담도 늘어났어요. 지금 제 상황에 취업은 당연히 불가능에 가까웠고 어디 파트타임 일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아이가 한 번에 둘이나 생기는 바람에 그것조차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자연스럽게 저는 휴학을 하고 아이 보는데 열중하게 됐어요. 그동안 택배 상하차를 뛰는 남편이 가장이 되어 집안을 책임졌죠. 아이들과 저까지 책임지겠다고 열심히 일하는 남편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혼자서 아이 둘을 키워야 하는 제 상황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여보, 요즘 같은 세상에 육아에 참여해야 하는 건 나도 아는데 몸을 쓰는 일을 하다 보니 도저히 엄두가 안 나네. 알지. 근데 나도 애가 둘이라 혼자 하기 너무 버겁네. 어쩌지? 장모님한테 부탁 좀 해봐. 이럴 땐 친정 엄마가 최고지. 나도 그러고 싶은데 엄마가 허리가 계속 안 좋으셔서 최근에 수술을 하셨잖아. 아이 보면 계속 안아주고 해야 하는데 괜히 허리 더 다치실까봐 부탁을 못 드리겠어. 장인어른은? 아빠한텐 부탁할 염치가 없어서. 하긴 그렇겠다. 그럼 내가 우리 엄마한테 좀 부탁드려 볼까? 어머님한테? 그래도 되는 걸까? 남편이 그렇게 흔쾌히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낼 줄 몰라서 당황스러움과 동시에 시어머니와 함께 육아를 해도 괜찮은 걸까? 걱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남편이 올 때까지만 함께 봐준다고 해도 거의 하루 종일 붙어 있어야 하는 일정이 불편하고 부담스럽기도 했고요. 하지만 혼자서 아이 둘을 케어하느라 체력이 바닥난 저는 오래 고민할 수가 없었어요. 불편하든 말든 누가 옆에 있어줘야 살 것 같았죠. 그렇게 시어머니와의 공동 육아가 시작되었어요. 예, 애가 울잖니? 얼른 와서 안 달래주고 뭐해? 어머님, 잠시만요. 이유식 만드는 동안만 어머님이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우, 나도 몸이 아파서 더 이상은 못 안아준다. 이런 건 젊은 네가 하는 게 맞지? 하지만 도움이 될 줄 알았던 시어머니는 제가 젊다는 핑계로 제게 일을 다 미루시더라고요. 옆에 아무도 없는 것보다는 좀 더 나았겠지만 그렇다고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오히려 심적으로는 더 힘든 하루하루가 시작됐어요. 예, 이거 설거지 바로바로 안 하니? 집안일을 이렇게 미루면 안 된다. 어머님, 이때까지 애들한테 눈 못 뗐던 거 아시잖아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아, 지저분해. 가뜩이나 애들도 둘이라 집이 금방 난장판 되는데 이런 건 바로바로 치워야지. 집안일 잔소리는 덤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육아를 도와주러 온 건지
시집살이를 시키러 온 건지 아이를 보느라 밀린 집안일을 보시고는 잔소리만 퍼붓더라고요. 집안일을 도와주기는커녕 말로 시키기만 해서 오히려 감시당하는 느낌만 들고 점점 심신이 지쳐갔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서 육아를 했다간 씻지도 먹지도 못하고 혹시라도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하기 힘들 것 같다는 두려움에 시어머니께 도움 요청을 그만둘 수도 없었죠. 게다가 시어머니가 육아를 돕기 시작한 뒤로 남편의 태도도 가관이었어요. 기세등등한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저희 집을 대놓고 피하더라고요. 여보, 이번 명절엔 당신 친정까지 못 갈 것 같아. 친정엔 당신 혼자 다녀와. 응? 작년에도 명절 때 못 배웠잖아. 이러다 우리 엄마 아빠가 당신 얼굴 까먹겠어. 까먹어도 되지 뭐. 어차피 장인어른 나 좋아하시지도 않는데 안 보고 사는 걸 더 좋아하실걸? 그래도 손주들도 있고 한데 얼굴 비추고 살아야지. 무작정 불편하다고 안 보고 살면 어떡해. 내 체면은 생각 안 해? 아, 뭔 소리야. 그럼 장인어른이 나 싫어하는 걸 나보고 어쩌라고. 솔직히 생각을 해봐라. 내가 결혼 전까지 그 수모를 당했는데 당신 같으면 장인어른을 보고 싶겠어? 나 많이 참은 거 알지? 그때야 당신이랑 결혼하려고 참았다지만 나 이제 더 이상은 못 참아. 장인한테 그런 대접받을 이유 이젠 없어. 우리 아빠 입장도 좀 헤아려주면 안 돼? 그때야 화가 나실 만한 상황이었으니까 그러셨지. 이제 결혼하고 애기들도 낳은 마당에 그러시겠어? 이런 식으로 피하면 우리 부모님도 다 느끼지. 가까워지진 못할 망정 계속 멀어질 필요는 없잖아. 그러는 내 입장도 헤아려 줘야지. 나도 화날 만한 상황 아니야? 솔직히 당신 부모님 꼴도 보기 싫어. 당신 부모님이 네가 어리다는 이유로 얼마나 유세를 떨었어? 내가 나이 많은 게 죄냐? 임신한 게 나 혼자만의 죄야? 그렇게 유세 떤 거에 비해 당신 부모님이 해준 게 뭔데? 집을 해주기랬어, 육아를 돕기래. 우리 부모님은 적어도 육아는 돕잖아? 그러니 당연히 내가 당신 부모님이랑 우리 부모님을 차별하기 싫어도 차별하게 되지. 그래도 나랑 계속 살 거면 이건 좀 아니지. 누가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달래? 적어도 얼굴은 비추고 살아야지. 그래? 그럼 진짜 얼굴만 비춰도 되는 거지. 그래, 내가 뭐 많은 거 바래? 적어도 자식된 도리는 하고 살게 해줘야지. 안 보고 사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하잖아. 좋아. 난 당신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싶은 마음 없어. 그러니까 진짜 당신 체면 생각해서 얼굴만 비출 거야. 불만 갖지 마. 알겠어? 그래. 누가 당신 보고 효도해달래? 제발 얼굴이라도 비춰라.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저희 부모님을 피하려고 하는 남편과 대판 싸웠어요. 결론적으로 제가 이긴 거나 다름없었지만 친정에 갈 때마다 남편은 정말 손 하나 까딱 안 하더군요. 저희 부모님을 모시고 좋은 곳에 가는 것도 명절 선물을 챙기는 것도 모두 제 몫이었어요. 제게 떨어지는 생활비와 용돈이 크지 않아 늘 좋은 걸 해드릴 수가 없어 매번 괴로워하는데도 남편은 딱히 거기서 더 보탤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 참았어요. 결혼 전에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으면 저럴까 하고요. 남편은 옆에서 구색만 갖춰도 효도는 제가 하면 되니까 하고 스스로 위로를 했어요. 그런데 친정에 갔다 오기만 하면 남편의 시대구대는 더욱 심해졌어요. 일부러 그런지는 몰라도
꼭 제가 친정에 해드린 것, 두세 배는 좋은 걸 시댁에 해드리더라고요. 처음 몇 번은 기분 탓인가 했는데 반복되니 기분이 좀 상하더라고요. 여보, 근데 이번 명절 때 말야, 우리 집에는 햄 세트 선물 드리고 시댁에는 한우 세트 보내는 거 좀 그렇지 않아? 우리 부모님도 한우 좋아하는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선물 가격 차이가 너무 나니까 나도 기분이 좀 그러네. 뭔 상관이야. 니네 부모님은 네가 챙기기로 했잖아. 아니,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건 좀 심하잖아. 각자 집에 보내는 선물은 비슷하게 해야지. 나는 당신이 하도 싫다 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돈 선에서 하는데 당신은 시댁에 항상 좋은 거 갖다 드리니까 우리 집에도 신경 좀 써주면 안 돼? 야, 그만 좀 해라. 너 같으면 니네 집에 신경 쓰고 싶겠어? 그리고 내가 너한테 돈을 안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안에서 네가 선물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건데 뭐가 문제야? 왜? 니네 아빠가 햄 세트 싫다고 하시든?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매번 시댁이랑 친정에 가는 선물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속상해서 그렇지. 내가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속 썩인 것도 죄송한데 나도 더 잘해드리고 싶단 말이야. 아, 그게 그렇게 억울하면 당신이 일을 해. 내가 내 돈 써서 우리 부모한테 잘하겠다는데 왜 난리야 대체?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제가 일할 수 없는 상황인 걸 뻔히 알면서 저렇게 말하는 게 너무 밉고 실망스러웠어요. 내가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해? 나도 할 수만 있으면 애들 내팽개치고 나가서 일하고 싶어. 이래서 우리 부모님 좋은 음식, 좋은 선물 해드리고 싶어.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잖아. 다 알면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당신이 번 돈으로는 정말 조금도 우리 부모님 해드리는 게 아까워? 그래, 아깝다. 내가 결혼하고 니네 부모한테 깽판 안 치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지. 뭐? 나보고 내 돈 내고 잘하라고? 꿈 깨고 당신이나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 이 연세에 애 봐주는 거 쉽지 않다. 효도는 해도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해야지. 아주 뻔뻔하네. 당신 부모님이 결혼 반대했다고 당신이 갑이 아니야. 이제 그만 정신 좀 차려라.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더라고요. 도무지 제 부탁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아서 최근 대기업 게임 회사에 취직했다던 학교 선배에게 연락을 했어요. 선배, 혹시 외주 안 필요하세요? 외주? 우린 늘 필요하지. 왜? 일거리 필요해? 네, 저한테 맞게만 주시면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학교 다닐 때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도 드릴 수 있고요. 야, 너 신입 때 완전 실기 에이스였잖아. 당연히 맡길 수 있지. 내가 회사에 잘 말해 놓을 테니까 일거리 생기면 바로 연락 줄게. 제 꿈이 게임 원화, 일러스트레이터였거든요. 학교 졸업도 못하고 경력도 없었지만 재학 당시 절 좋게 봤던 선배님이라 용기 내서 연락을 해봤는데 답변이 긍정적이라서 안심했어요. 몇 주 뒤 선배님은 정말로 연락을 주셨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캐릭터 아이템과 의상 디자인부터 일을 받아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자는 틈을 타 일을 하느라 쉴 시간이 줄어 피곤함이 2배였지만 오랜만에 전공을 살려 일을 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렇게 남편과 시댁 몰래 탄 첫 급여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달콤했어요. 저는 돈을 타자마자 부모님을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갔고 남편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죠. 뭐야? 당신 돈이 어디서 나서 이런 식당을 와? 내 돈으로 알아서 효도하라며. 내 돈으로 하는데도 왜 간섭이야? 누가 간섭한대? 그냥 맨날 돈 없다고
조촐한 데 가더니 웬일인가 해서 물었지. 저희 부모님은 한없이 행복해 하셨지만 남편의 얼굴은 어두웠어요. 그게 내심 기분 나쁘고 불편했는데 또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겼죠. 그런데 그날 이후로 남편은 마치 저와 경쟁이라도 하듯 제가 친정에 한 것 2배로 시댁에 잘 하더라고요. 아이가 없긴 했지만 별로 터치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내버려 뒀죠. 그랬더니 점점 자기도 부담이 됐는지 하루는 이러더군요. 여보, 요즘 무리해서 친정에 잘하는 것 같은데 내가 친정에도 알아서 잘해드릴 테니까 그만하고 당신 돈은 좀 아껴 써. 우리 애한테 들어갈 돈까지 당신이 쓸까봐 그래. 내가 애 엄만데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내 돈 알아서 쓰라고 할 땐 언제고 왜 간섭이야? 야, 그럼 우리가 지금 남도 아니고 다 우리 가족들한테 쓸 돈으로 쓰는 건데 간섭을 하지 안 해? 지금 당신 넘치게 친정에 투자하고 있잖아. 무슨 효도하기 대회도 아니고 대체 누가 이렇게까지 하냐? 언제는 서로 알아서 잘 하자더니 왜 말을 바꿔? 내가 친정에 잘하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니?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고 그렇게 하면 내가 뭐라고 하냐? 내가 돈 버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뭔 말이 많아.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 하는 말에 곧이곧대로 상처를 받았겠지만 몰래 제 일을 하고 있는 지금은 전혀 상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굳이 제가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래, 그럼 당신이 알아서 우리 부모님한테 잘해봐. 얼마나 잘하나 보자. 솔직히 여기까지 오니 남편이랑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더라고요. 저희 부모님한테 앙심이라도 품은 듯 결혼하자마자 돌아서는 것도 그렇고 임신한 제게 미안한 기색이 조금도 없었던 것도 연애 때 밖에서 데이트하자고 하자마자 임신해서 결국 연애 때 기억은 영화관 가서 입덧한 게 전부인 것도 애 둘 키우느라 정신없는데 돈 못 벌어온다고 저희 부모님은 푸대접하고 용돈으로 알아서 효도하라는 것도 남편의 인성은 정말 10살 연상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치사하고 옹졸했거든요. 그렇다고 육아를 참여하길 하나 매일 몸쓰는 일을 한다고 피곤하다는 핑계를 대고 시어머니를 붙여줬으니 된 거 아니냐는 말 같지 않은 소리까지 하는데 아이들만 아니었다면 눈 딱 감고 이혼하고 싶었죠.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계속 참았어요. 하지만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결국 일은 터지고야 말았어요. 여보, 이번에 아버님들 칠수는 어떻게 챙길까? 공교롭게도 저희 아빠와 시아버지는 연배가 같으셨어요. 그것만 해도 신기한 일인데 2분 생신이 일주일밖에 차이 나지 않았거든요. 연달아 칠순을 챙기자니 조금 부담스럽기도 해서 어떻게 준비할지 미리 상의하려고 물은 건데 남편은 다짜고짜 인상을 확 찡그렸어요. 아, 내가 알아서 좀 한다고 진짜. 너 이 정도면 집착이야. 아주 하늘이 내린 효녀 같네. 아, 진짜 열이 확 치솟는데 정말 더러워서 피했어요. 저렇게 나오니 두고 보자는 생각만 계속 들더라고요. 시아버지 생신이 일주일 먼저였는데 시아버지 칠순 때는 고급 한우 오마카세 집에 가서 1등급 한우를 먹었어요. 이런 식당은 저도 처음 와봐서 덕분에 같이 호강을 하긴 했지만 먹는 내내 기분이 어딘가 찜찜했어요. 아무래도 시아버지 칠순 때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데 저희 아빠 칠순 때도 이렇게 돈을 쓸 것 같진 않다는 생각이 내내 들었거든요. 그렇게 싸웠는데도 우리 아빠를 푸대접하면 진짜 이번엔 이혼이다. 이를 갈았죠. 여보, 진짜 우리 아빠 칠순도 당신이 알아서 하는 거 맞지?
아, 그래. 그렇다고 좀. 그만 좀 해라. 몇 번을 말하냐? 어? 확 진짜 폭발하기 전에. 순간적으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남편에 눈이 돌아갈 뻔했어요. 다른 건 몰라도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남자와는 절대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혼하고 6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아빠가 왜 그토록 제 결혼을 반대했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이런 모습마저 예상을 하셨던 거 아닐까 싶었고요. 그렇게 분노를 삼키느라 싸늘한 침묵 속에서 집에 도착하자 남편은 큰 쇼핑백을 하나 꺼냈어요.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으니 무슨 선물일지 궁금하더라고요. 장인어른, 장모님, 저희 왔습니다. 그래,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저희 아빠는 아직도 남편을 탐탁치 않게 생각은 했지만 손주들과 저를 봐서 가족의 일원으로 마지못해 받아들이고 계셨어요. 남편이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에 비해 아빠께서 애쓰는 모습이 보여서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칠순 축하드립니다. 칠순 선물이에요. 풀어보세요. 그래? 아유, 뭘 이런 걸 또 가지고 왔나. 아빠께서 그래도 기쁜 얼굴로 상자를 여는데 표정이 실시간으로 굳어지셨어요. 뭔가 해서 봤더니 막걸리 3병이더라고요. 덩달아 저까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죠. 여보, 이게 뭐야? 잘못 꺼낸 거지? 뭔 소리야?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장인어른 아시죠? 막걸리 중에 이게 제일인 거. 장인어른께서 막걸리를 하도 좋아하셔서 실컷 드시라고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제 앞에서 벌어지는 실제인 건지 장인어른 환갑에 막걸리 선물 얘기 들어는 봤지만 장인어른 칠순의 막걸리가 실제라뇨. 이걸 보게 될 줄은 보고 있어도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래, 고맙긴 한데 보통 칠순 때 이런 선물을 받나? 뭐 하는 거야? 설마 이게 다는 아니지? 남편이 혹여나 이런 식으로 깽판을 칠까봐 따로 준비해온 돈이 있긴 했지만 그렇게 호언장담해놓고 하는 꼴이 겨우 이거라는 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이게 단데? 왜? 뭐가 더 필요한가? 저희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는지 엄마께서 웃으며 무마시키려고 하셨어요. 저기 얘들아, 선물은 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너희 온다고 아버지 밥도 안 드시고 기다렸어. 그래요, 엄마. 식당은 예약해 놓은 거지? 당신 따라만 가면 되지? 식당? 위 앞에 맛있는 백반집 있다며. 거기 갔다 오든가. 장인어른, 장모님, 저는 오늘 저녁에 바로 또 일을 나가봐야 해서요. 선물만 전달해드리고 이만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뭐? 벌써? 황당해하는 부모님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분노가 차올라서 더 이상은 못 견디겠더라고요. 야, 적당히 해라. 네가 우리 아빠 칠순 다 책임진다며. 겨우 막걸리 3병 드리려고 나한테 그렇게 유세 떨었어? 막걸리 3병이 왜? 저거 이래봬도 비싼 거야. 네 아버지 칠순 때는 한우 오마카세 먹고 우리 아빠 칠순 때는 같이 식사도 안 하려고 해? 네가 알아서 한다며. 그럼 일을 빼놨어야지. 우리 집에 나 아니면 일할 사람이 어딨다고. 일을 빼. 한 달 수입이 달라지는데 미쳤냐? 일을 빼게?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이 나쁜 자식아. 우리 아빠가 너 같은 놈이랑 결혼 반대하는 이유가 있었어. 너 같은 놈? 그러는 너는 10살 많은 나한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잘하는 짓이냐? 아주 가족이 쌍으로 웃기네. 애초에 니네 아빠가 결혼 반대 안 했음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어. 알아? 장인어른 듣고 계시죠? 이거 다 장인어른이 하신 대로 돌려받고 있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미워도 선물 챙겨온 거에 감사해야지. 내가 장인어른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건데 사람은
어울리는 걸 먹어야 오래 산대. 네가 내 깊은 뜻을 알기나 해? 끝까지 비꼬는 남편 때문에 결국 뚜껑이 열렸어요. 저는 막걸리를 따서 남편 머리에 부어버렸어요. 그래? 어울리는 걸 먹어야 오래 산대? 그럼 막걸리에는 네가 딱이네. 많이 먹고 오래 살아. 나는 너랑 더 이상 살 마음 없으니 알아서 잘 사시고. 어? 야, 미쳤어?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뭐 하긴. 난 더 이상 당신이랑 살 일 없으니 당신 혼자 오래오래 잘 살라고 축복해주는 거지. 어때? 비싼 막걸리 맛이 좋긴 좋으니? 전 다른 막걸리도 따서 남편한테 부어버렸어요. 엄마 아빠가 뜯어 말렸지만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죠. 야, 네가 나한테 이런다고 뭐가 달라질 것 같아? 어차피 애들 두고 이혼도 못할 거면서. 돈 한 푼도 내 힘으로 못 버는 네가 나랑 이혼해서 뭐 할래? 이혼해서 뭘 하긴. 일하고 학교 마저 다녀야지. 네가 몰라서 그런가 본데 나 일하고 있었어. 너 없이도 충분히 애들 키울 수 있다고. 나 이혼해. 너 같은 놈이랑 더 이상 같이 살 자신 없어. 차라리 나 혼자 애들을 키우고 말지.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던 엄마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당황해서 엄마를 안아드렸는데 엄마께서 그러시더군요. 그래, 우리가 애들 키워줄게. 그러니 저 남자랑은 얼른 이혼해라. 그동안 어찌나 이야기하고 싶었던지. 네가 그래도 그럭저럭 잘 사는 줄 알고 참고 있었는데 이혼해. 정아야, 이제라도 네 인생 찾아. 그래, 아빠도 너 생각해서 지켜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널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놈이 아니야. 네 마음이 동했다면 이혼해라. 부모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제 편을 들어주시니 더 두려울 게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어요. 남편도 집단에는 끝까지 저희 부모님께 인정받지 못한 게 자존심 상했는지 바로 이혼을 해주더군요. 저는 위자료를 받아서 부모님 집에 들어왔고 부모님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맡기고 못했던 학교 공부를 병행하며 외주 일을 꾸준히 했어요. 부모님께 100% 아이를 맡기는 건 죄송해서 사이버 대학교를 졸업했고 학점을 따는 동시에 선배네 회사로 취직을 했죠. 외주일 때 제 작업물이 반응이 워낙 좋았던 터라 생각보다 수월하게 취직을 했고 능력을 인정받아 연봉 협상도 넉넉하게 잘 되었어요. 지금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어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조금 여유가 생겼네요. 저를 못살게 굴던 시어머니나 남편과 헤어지니 지금은 참 속이 후련해요. 제가 직접 돈을 버니 부모님께 누구 눈치 보며 잘하지 않아도 되고 어찌 보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지 않게 살아왔다 보니 이런 사소한 것들도 큰 행복이 되네요. 처음부터 부모님 말을 듣고 남편과 살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지만 예쁜 두 아이를 보면 또 그런 생각이 날아가기도 해요. 안 좋은 기억뿐이던 남편이 그나마 제게 남긴 유일한 선물이니까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털어놓고 나니 조금 후련하네요. 다들 행복하시고 복 받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